자,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미케니즘이라고 하는 걸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번에 뭐 문제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좀 되게 조금 복잡한,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응 미케니즘을 연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화학 반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화학자가 연구하고 싶은 어떤 화학 반응, 관심의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를 쪼개는 거야.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바로 각각의 단일 단계 반응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쪼개는 것. 아시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 미케니즘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들 몇 가지를 조합을 하면 그걸로 전체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 1. 적절한 미케니즘들의 특징.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구자가 몇몇 단일 단계 반응들로 이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우선 여기서 제대로 잘 제시된 미케니즘은 첫 번째가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1. 제한된 단일 단계 반응들. 선형 조합. 자, 반응 미케니즘 연구에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볼 요소가 바로 이제 여기서 제한이 돼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학에서 원자다 혹은 분자다 이런 말 쓰죠. 써야 안 써요?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자 정도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상한 현미경 같은 거 쓰고 막 하면 볼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 눈으로 보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자들도 사람의 육안으로 직접 본다거나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져본다거나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동영상처럼 내 눈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동영상처럼.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분자가 되고 쭉뭐 와가지고 탁 만나가지고 찌릿 해가지고 뭐 좀 뭐 중간을 거쳤다가 뭐탁 생성 만들고 이걸 영화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냐는 거지. 절대 불가해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반응에서 그게 어떤 단일 단계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미케니즘들은 기본적으로 제한 혹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럴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누구의 가정? 누구의 가정?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의 가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좀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가정이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구라예요, 구라. 구라. 저 누구냐? 성목 씨 구라 알아요? 그다음에 규빈아 구라 알아요? 그거 성목 씨 규빈이한테 구라 어떤 거 쳤어요? 성목 씨 규빈이한테 구라 쳤죠? 어떤 거 했어요?
이상한데?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별로 안 무거운데 막 구라쳤잖아요, 방금. 그지, 규빈아? 그건 사실. 그지, 규빈아? 진짜. 상국 씨 너무해. 자, 이게 사실은 이게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게 일종의 뻥이에요, 뻥. 왜 뻥일까요? 왜 뻥이냐면 사람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가 개뻥을 쳐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 또한 판단하기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뻥 치는 거예요. 이렇지 않을까?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많은 그 화학자들의 수없이 많은 뻥들의 집합. 알겠죠? 그게 바로 반응 메커니즘 연구예요. 그런데 이제 뻥도 막 치다 보면 기술이 늘잖아요. 그리고 뻥도 막 치다 보면 그냥 막 칠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이나 제안을 보고 참고해서 구라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그 제안과 구라와 뻥들 사이에 뭔가 논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고 되도록이면은 전체 반응을 좀 설명할 수 있게 구라나 뻥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메커니즘이 이후에 이제 연구 업적들이 쌓이고 나면서 물리적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개뻥이다. 알겠죠? 개뻥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뻥을 쳐서 제시를 했건 간에 걔네들을 쌍목시 선형조합 뭐야? 선형조합. 선형조합 뭐야?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하고 거기에 상수배 하는 거. 알겠죠? 어떤 변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앞에 상수배를 곱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선형조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해주면 전체 반응을 꼭 만들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요게 이제 제시된 메커니즘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반응 메커니즘 연구에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반응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흔하다고 할까? 라고 하는 게 바로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인데 우리말 번역은 반응 중간체입니다. 반응 중간체. 자, 이 녀석은 바로 반응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났다가 없어집니다. 야, 상목씨 잡으러 왔다. 상목씨, 여기 파란불 들어오고 있죠? 요거 갑자기 빨간불 되면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겠죠? 규빈아, 무슨 불? 그리고 규빈아, 이거 누구 잡으러 왔다고요? 뿅뿅뿅뿅. 누구 잡으러 왔다고요? 뭐 뿅뿅뿅뿅 경찰차 지나갔잖아요. 그럼 지나갔잖아요. 누구 잡으러 온 거예요? 경찰차라고 합시다. 누구 잡으러 온 거예요? 상목씨. 상목씨 무슨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무겁다느니 뭐 한다느니 개구라 개뻑을 치는 거 보니까 경찰이 잡으러 오잖아요, 상무가. 진짜 상무 진짜. 상무 진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개구라 개뻥이나 치고. 상무 씨 너무해요. 자, 보십시다.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건 뭐 아니라고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그런데 얘는 맨 처음에 있었다 없었다? 맨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다가 반응이 완결되기 전에 뿅 하고 사라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전체 반응식. 자, 전체 반응식에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못하겠어요? 전체 반응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체 반응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연구자의 직관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없어집니다. 자, 아까 그 반응 메커니즘이 제한이고 가정이고 구라라고 했죠. 그 제한과 가정과 구라의 핵심이 바로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반응 중간체는 연구자가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이 반응 메커니즘은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요. 존재하더라도 그 반감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초 정도여서 실제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건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타났다가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이, 자, 우리 그 반감기라는 말은 기억나요? 규빈아? 반감기가 뭐예요? 반감기. 이따가 그게 농도가 얼마나 될 때까지?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9승초니까 빠른 시간이에요, 느린 시간이에요?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짧은 시간 영역이죠. 그런 시간 영역에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극도로 어려운 일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하기 좋다? 구라치기 좋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화학 논문 중, 메커니즘 논문 중 사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반응 중간체가 존재한다라고 개뻥이 쳐져 있는 논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뭐냐면 거짓으로 쌓은 성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거짓말 덧붙여서 전체 논리를 완성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 진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간체를 가정해서 실제 실험 결과를 설명해 놓은 메커니즘도 분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여하튼 저런 특징을 갖는 걸 바로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반응 중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 존재가 증명되면 제시된 메커니즘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커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연구한 반응 메커니즘 중에서 실제로 저 반응 중간체가 정말 저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다 사라진다를 보여주는 논문들이 가물에 콩나듯 한 번씩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논문은 진짜 대단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논문은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왜 반박하기도 어려울까요? 그 실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따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엄청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엄청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선진국 몇 나라들만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실험 데이터에도 오차가 크게 있을 수 있으나 그걸 따지고 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논문 쓰면은 좋은 데 실리겠어요? 안 좋은 데 실리겠어요? 엄청 좋은 데 실려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틀린 게 있어도 누가 틀렸다고 말을 못해. 그 정도로 이 뭐냐면 측정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 반응 메커니즘과 반응 이게 속도론에 대한 어떤 좀 희한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녀석은 세 번째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속도식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반응 속도식에는 반응 속도식에는 그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 로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반응 속도식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으면 안 된다? 제시된 반응 중간체가 표현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반응 중간체는 그 연구자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근데 실험적으로 결정된 건 이건 거짓일 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진실이에요. 실험적으로 결정된 건. 실험적으로 결정된 건 이건 빼박 힌트예요.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진실이라서 그 안에는 그래서 반응 중간체가 표현되면 안 된다. 상목사 알겠죠? 상목사 졸리죠? 졸리죠? 졸릴 것 같은데. 또 구라치는데? 졸린 거 아니에요? 규민이 졸리죠? 규민이 다리 다 나았죠? 아픈 다리를 놓고 그 아픈 다리 위에 괜찮은 다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모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발목이 꺾이잖아요. 발목이 꺾여서 그래요 뭐. 자 됐다. 그래서 이게 반응 중간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 메커니즘 연구에서 3 이 반응 메커니즘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항상 또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캐럴리시스라고 하는 게 반응 메커니즘 연구에 또 항상 나타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말 번역으로 그 유명한 촉매 되겠습니다. 촉매. 촉매. 자, 얘는 이제 뭐냐? 첫 번째 1. 얘는 역시나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유민아,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은 그런데 묘하게도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데 초기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반응이 완결된 후 그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있었고요. 반응이 완결돼도 존재하는데 그때 처음에 넣어준 그 질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녀석. 자, 뭐하고 다릅니까? 이 반응 중간체하고 다르죠. 반응 중간체는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고요. 나타났다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처음부터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도 그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기분 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촉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촉매가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촉매가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요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다음 얘는 바로 두 번째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전체 속도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반응 중간체는 속도식에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반응 중간체는 속도식에 표현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저 촉매는 반응 속도식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매는 그 덕에 전체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걸 이걸 촉매라 한다. 자, 기분 알겠죠? 알겠죠? 성시 알겠죠? 알겠죠? 자, 다 썼습니까? 썼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지운다.
읽어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알아볼게.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몰리큘레러티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거든요. 몰리큘레러티. 자, 근데 이제 몰리큘레러티라고 쓰고, 왜냐면 쓰지만 저게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듣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거는 영어는 영어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화학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라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번역도 이상해요. 분자도. 분자도. 라고 표현합니다. 분자도. 자, 그럼 이 분자도 얘는 뭐냐면 미케니즘의 어떤 단일 단계 반응에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려면 그 단일 단계 반응에 반응물들 반응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충돌을 해야 생성물이 될 텐데 그때 그 단일 단계 어떤 단일 단계 반응에 실제 충돌을 해야 되는 그 입자 개수를 분자도라고 얘기해요. 자, 저렇게 말을 써도 약간 저기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럼 저게 당신 뭔 말이냐? 저 말을 써놔도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교재에 있는 것 문제 중에 연습 문제 16이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16. 연습 문제 16 찾았어요? 16? 요걸 해볼 거거든요. 해볼 거거든요. 자,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아이고. 야, 규빈이는 이 가방에 맥주를 이렇게 탁 하나 갖고 다니. 맥주를 탁 이렇게. 어? 야, 대단한데 요 규빈이. 성모 부럽죠? 어? 나중에 규빈이 먹걸랑 나 한 입만 해줘 먹어요, 알겠죠?
상목 씨 알겠죠? 상목 씨, 야 맥주도 참 규미 대단해요. 어? 좋습니다. 자 보자. 자 있을게요. 있을게요. 자, 첫 번째 1. 자, 미케니즘을 세 개를 써놨는데 그쵸, 세 개에서 그 뭐냐면 세 개에서 분자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우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어떤 미케니즘이 제시가 될 때 이 미케니즘은 이런 식으로 순차적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동시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동시적이면 동시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첫 번째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국 씨 순차적이란 말의 뜻 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쭉 제시가 돼 있으면 편의상 첫 번째 쓰여져 있는 것에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알겠죠?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 단계의 몰리큘 렐러티다라고 하면 첫 번째 1, 퍼스트 스텝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유니몰리큘라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이몰리큘라. 그 다음 요 경우 세 번째 단계에서는 트라이몰리큘라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얘를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바로 얘는 1분자도, 얘는 2분자도, 얘는 3분자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1, 2, 3에서 느낌이 왔을 거예요. 바로 3분자도는 이렇게 세 입자의 동시 충돌을 뜻하는 거고요. 바이몰리큘라는 두 입자 간 충돌을 뜻하는 거예요. 규민 오케이? 규민 졸리죠? 네? 졸리죠?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
자, 그러면 두 입자 간 충돌, 세 입자 간 충돌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만나야 돼요? 얘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트라이몰리큘라라고 한 거예요. 바이몰리큘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려면 얘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만나야 된다. 이 두 개가 충돌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바이몰리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묘한 표현 유니몰리큘러란 말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 없이 어떤 단입자에서 바로 반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니몰리큘러라는 말을 써요. 기분 나겠죠? 그래서 이 첫 단계는 바로 NO2CL이라고 하는 묘한 녀석이 있는데 얘가 그냥 알아서 탱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유니몰리큘러라고 합니다. 분자도라는 말의 뜻을 알겠죠? 분자도라는 말의 뜻을 알겠죠? 됐다.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전체 반응식을 작성해 보자. 전체 반응식의 작성. 전체 반응식의 작성. 자, 전체 반응식의 작성에는 뭐만 표현돼야 돼요? 전체 반응식에서 뭐만 표현돼야 돼요? 전체 반응식에서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표현돼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체 반응식에서는 첫 번째 1. 각 물질들의 속성을 분석해야 돼요. 자, 각 물질들의 속성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1.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저기에 첫 번째 단계 NO2CL이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첫 번째 단계 NO2CL이라고 나왔어요. 찾았어요? 찾았죠? 자, 저 NO2CL은 반응물, 생성물 중에 뭐예요? 반응물, 생성물 중에 뭐예요? 자, NO2CL은요, 무조건 반응물이죠. 왜죠? NO2CL은 왜 반응물이죠? 성목. 왜 NO2CL은 반응물이죠? 왜 NO2CL은 반응물이야? 왜 NO2CL은 반응물이야? 규빈아, 왜 NO2CL은 반응물이야? 다시 뭘 크게. 저 각 단계에서 음. 오른쪽에 보자. 규빈이가 옳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왜 반응물이냐면 자, 처음부터 뚜시 하고 나타나죠.
나타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있는 건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창조했겠어요? 저 실험하려고 하는 저 실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준비해 놨겠어요? 저 실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준비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요?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 아까 또 규빈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화살표 오른쪽에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부터 있었고 없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O2CL은 어느 단계에서도 화살표 오른쪽에 나타나질 않아요. 기분 나겠죠? 그래서 이제 NO2CL은 바로 반응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저기에 있는 NO2와 CL은 이 둘은 동시에 뭘까요? NO2와 CL은 동시에 뭘까요? 바로 중간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규빈아, 왜 저 둘은 중간체죠? 왜 저 둘은 중간체죠? NO2와 CL은 왜 중간체죠? 자, 왜냐? 자, 얘는 잘 봐요. 잘 봐. NO2하고 CL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죠. 처음부터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처음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갑자기 나타났고 그 갑자기 나타나는 게 유지돼요? 다시 없어져요? 다시 없어지죠. 다시 없어지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죠. 처음에 없었는데 유지돼요? 사라져요? 유지돼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중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2하고 CL은 바로 뭐다? 얘는 말을 봤어요. 뭐냐면 그 뭐냐면 갑자기 없다가 나타나 없었는데 나타나. 그 뭐라고 쓰지? 갑자기 나타났다가 말을 뭐라 좋은 말이 생각났었는데 방금 까먹었어 얘기하면서. 쟤는 그래. 얘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중간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초기에 없었죠. 네,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여기 있는 NO2CL은 설명이 됐으니까 이 CL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 설명해야 되는 게 바로 H2O겠죠. 자, 저기서 H2O에는 속성상 뭐가 돼요? 쟤는 H2O는 두 번째 단계 H2O는 속성상 뭐가 돼요? 반응물 중간체 뭐예요? 응? H2는 반응물 중간체 뭐예요? 저 H2는 바로 반응물이겠죠? 왜죠? 자, 잘 보세요. H2는 잘 봐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H2는 여기서 1도 없잖아요. 1도 없었는데 갑자기 얘는 이 두 번째 단계 반응물이의 생성물이에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반응물이죠. 두 번째 단계 반응물은 첫 번째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얘는
이후에 또 생겨요? 그냥 소모되기만 해요? H2O는 여기서 소모되기만 하죠. 그러니까 얘는 봐도 H2O가 바로 여기서 반응물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기분 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됐고, 그 다음 네 번째 HCl의 속성은 뭘까요? HCl의 속성은 뭐예요? HCl의 속성은 뭐예요? 자, 저 HCl은 생성물인 거 알겠어요? 왜 HCl은 생성물이에요? 없었지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HCl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단계에 반응물이 없어요. 생성물 단계에만 있는데 HCl이 다시 소모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양이 유지가 되겠죠. 첫 번째, 세 번째 어디도 HCl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HCl은 생성물이다. 무슨 말 알겠죠? 기분 알겠어요? 그럼 다섯 번째 어떤 물질이 또 등장하냐면 OH가 등장하네요. 자, 규빈아, OH의 속성은? 자, OH의 속성 바로 중간체라는 거 알겠어요? 자, 왜냐? OH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물에 없었고요. 갑자기 난데없이 두 번째 생성물이에요. 그런데 OH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세 번째 단계의 반응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서도 어디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OH도 중간체가 되는 거죠. 기분 나겠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어떤 물질이 있냐면, 자, OH는 속성 설명을 했고요. 자, NO2도 속성 설명을 했죠. NO2가 뭐였어요? NO2가 중간체였죠. 중간체였고요. 오, 갑자기 N2가 있네요. N2의 성격은 뭘까요? 난데없이 N2가 나타나요. N2의 속성이 뭘까요? 규빈아, 뭐예요? N2의 속성이? 이 N2의 속성이 바로 촉매라는 거 알겠어요? 왜 촉매예요? 왜 촉매예요? 자, 이 N2는 앞선 어디에도 있어요, 없어요? 앞선 어디에도 없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갑자기 뚜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있었는데 처음부터 계속 있던 놈이 반응이 끝나고 다시 생성이 되죠. 보세요. 잘 봐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반응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만들어지죠. 그럼 이 N2는 질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2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역할을 하고 생성물 쪽에 다시 등장하는 걸로 보아 그 N2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화학종을 뭐라고 했다? 촉매. 알겠죠? 사무실 알겠어요? 기분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HNO3. 자, HNO3의 역할은 뭐예요? 자, HNO3 바로 생성물이라는 거 알겠죠? 생성물이라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HNO3는 잘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도 나타나질 않죠. 오직 오른쪽 화살표에만 나타나잖아요. 그걸 생성물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전체 반응식을 작성하는 것은
그럼 전체 반응 작성하는 것은 거기에 반응물, 중간체, 촉매, 생성물 중 누구들로만 조합된 게 전체 반응식이에요. 누구들로만 조합되는 게 전체 반응식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로만 조합되는 게 전체 반응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내가 잘 봐. 반응물은 내가 무슨 색으로 표현했어? 반응물은 파란색으로 표현했고요. 생성물은 무슨 색으로 표현했어? 그 다음에 중간체는 뭐로 표현했어? 촉매는 뭐로 표현했어? 한번 그걸 저기 써볼게. 봐봐. NO2CL 반응물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NO2하고 CL2는 속성이 중간체라고 했죠. 다시 또 H2O는 반응물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HCl은 생성물이라고 했고요. OH는 중간체라고 했어요. 묘하게도 N2는 촉매였고요. 질산은 생성물이네요. 보이세요? 그러면 저 색깔을 보면 뭔가 의미가 딱 있지 않습니까? 뭐 의미를 딱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잘 봐요. 반응물은 보시다시피 모든 단계의 어디에만 표현됩니까? 자, 잘 보세요. 반응물은 모든 단계의 어디에만 표현됩니까? 반응물은 모든 단계의 왼쪽에만 표현되죠. 생성물은 모든 단계의 어디에만 표현됩니까? 오른쪽에만 표현되죠. 근데 중간체는 보시다시피 나타났다 사라지죠. 나타났다 사라지죠. 나타났다 사라지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모든 중간체는 어느 단계의 오른쪽에 있다가 그 다다음 단계들의 왼쪽에 무조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촉매는 어떻게 되냐면 촉매는 어느 단계의 왼쪽에 있다가 그 다다음 단계의 오른쪽에 바로 다시 등장해요. 이게 촉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 반응식. 그러면 작성은 자, 2 해서 자, 전체 반응식은 여기에 있는 반응물과 그 다음 생성물 로만 표현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성물이고 이게 생성물이고 이게 반응물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건 바로 저 반응물들과 생성물들의 무엇을 맞추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작성한다라는 건 반응물들과 생성물의 뭐를 맞추는 거예요? 규빈아? 뭐라고요? 화학 반응식을 작성한다라는 건 반응물들과 생성물들의 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바로 질량 보존이요.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면서 이 경우 질량 보존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저 경우는 질량 보존이 딱 성립하게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지금은 하필 화학 양론 계수가 몇 대 몇이에요? 하필 화학 양론 계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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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아요. 하지만 반응물이 정해지고 생성물이 정해진 상태에서 질량 보존을 완성하려고 할 때 꼭 111만 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1111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적절하게 질량 보존으로 계수를 정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규빈 알겠습니까? 요게 바로 분자도 중간체 촉매의 개념이다.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있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죠? 그죠? 오케이, 됐다. 자, 요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